네, 남현희 씨가 이틀 만에 경찰에 재출석해서 전청조 씨와의 첫 대질 조사를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냉랭했다고 하는데요.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현희 씨 어제 2차 경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어제 전청조 씨 측 변호인이 조사 이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부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대질 조사는요, 전청조 씨, 남현희 씨, 그리고 피해자분들 중에 한 분, 총 3명이서 대질을 진행했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분께서는 귀가하신 상태에서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 두 분이서 대질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주된 쟁점은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나아가서는 남현희 씨가 그 범행에 공모했는지까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고, 피해자분께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공모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셨고, 또 전청조 씨도 그와 비슷하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오늘 조사는 더 길게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요. 남현희 씨가 돌연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조사가 저녁 식사 이후에 거의 중단이 되었고요. 네, 두 사람의 첫 번째 대질 조사가 어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언론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 보자마자 뭘 봐? 이러면서 아주 분위기가 냉랭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사람은 입장이 정반대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굉장히 그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대질 조사가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쪽에서는 뭐 범죄 사실을 이제 전혀 몰랐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걸 몰랐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이미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았냐 하는 건데요. 이게 도의적인 그런 어떤 책임도 있겠지만, 이제 법적으로 상당히 책임 여부를 따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서로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지금 관계는 굉장히 악화됐을 걸로 파악이 됩니다. 교수님, 보통 경찰에서 조사할 때요, 이렇게 당사자들 대질 조사를 하는 게 흔한 경우인가요? 필요하다면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굳이 대질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관계가 이미 파악이 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물적 증거라든지 또는 관련자들, 예를 들어서 피해자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범행 사실들을 입증을 할 수 있다. 뭐 그러면 굳이 이제 뭐 대질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상반되고 서로 간에 다투는 그런 어떤 논점들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이제 상대방의 주장들을 갖다가 들어보면서 경찰 입장에서도 혹시 그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있지 못하거나 아직 이제 미처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어떤 사실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당사자 두 사람이서 이제 대질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기가 이제 수월해집니다. 그런 그렇군요. 이유 때문에 이제 대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제 분위기도 살벌하고 자칫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 두 사람의 발언 순서까지 정해가면서 대질 심문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남현희 씨가 갑자기 아프다 그래서 대질 조사가 저녁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거든요. 남현희 씨 얘기로 봐서는 좀 그 상황이 상당히 좀 심리적인 압박이 좀 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다. 본인이 뭐 가장 큰 피해자다라는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알려진 바로는 한 뭐 20건 정도의 피해 액수가 26억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기 범죄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5억 이상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에는 특정 경제범죄 사범으로 굉장히 뭐 심각하게 중대한 그런 사건으로 보는데, 그런 현재 이제 범죄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남현희 씨가 자기도 억울하고 뭐 참 답답하고 자기도 이제 피해를 본 그런 게 있겠지만,
또 많은 피해자들이 있고 상당히 큰 금액의 사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입장만은 이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남현희 전청조 대질 조사도 있었지만 앞서서 피해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삼자 대면 조사도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알려진 바에 따르면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펜싱 아카데미에 다니고 있는 수강생의 그 학부모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뭐 약 11억 원 정도의 그 금액을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피해를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남현희 씨가 이 진행 상황들을 이제 알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변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전청조 씨는 현재 돈을 갚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는 이 정청조 씨 같은 경우는 현재 몇십만 원을 갚지 못해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재벌 3세 행세했다 그러는데 통장에 그렇죠. 돈이 그런 없군요. 것들이 다 이제 거짓말로 허위로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기범죄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남현희 씨가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이제 해야 남현희 씨를 통해서라도 자기가 피해를 본 액수 중의 일부 내지는 이제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제 능력이 현재는 이제 남현희 씨가 이제 더 크게 있는 공범으로 걸로 돼야 변제를 그렇게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분 입장에선 그런 거죠. 네네. 수억 대 피해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겠습니까? 그런데 남현희 씨도 지금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조사에 앞서서 SNS에 또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 글을 저희가 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좀 억울한 심정 이렇게 SNS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뭐 전청조의 머리채를 잡고 싶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전청조를 만나면 머리채를 잡고 욕하고 때리고 싶다. 왜 나타나서 사람 인생을 왜 뒤흔들어 놓느냐 이렇게 따졌고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동안 쌓아놨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까지 사기를 치겠는가 이렇게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도 썼어요. 내가 죽어야 끝나나 이런 말까지 썼습니다. 요즘 정말 너무 힘들다. 공범이 아니라고 하는데 믿어주지를 않는다. 이름 빼고 모든 게 거짓이었던 전청조에게 내가 철저하게 속았다. 이렇게 남현희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심리적으로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서 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상당히 본인이 이제 불안하고 또 이제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자신을 향하고 있는 많은 사회적인 비난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느껴지는 그런 글이고요. 그리고 뭐 전청조의 머리채를 잡고 싶다라는 그 표현은 이제 상대가 여성임을 인정을 하고 쓴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싶습니다. 그래서 같은 여자들끼리는 이제 머리채를 잡고 이제 싸우는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서로 말다툼이라든지 아니면 몸싸움을 할 때 이제 흔한 건데요. 그런 표현까지 이제 자기의 어떤 반감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이제 그럼 여성 전청조에 대한 반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여자이면서 남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제 자기를 갖다가 속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수십 년 동안 운동을 하면서 국가대표에서 가지고 쌓아왔던 많은 그 명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이런 어떤 상황까지 내몬 거에 대한 반감, 뭐 거부감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지금 심하지 않나 SNS에 싶습니다. 올린 저 주민등록증 사진 전청조 씨가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여준 사진인데 이제 좀 자세히 보이진 않지만 일자로 시작했다, 남자였다라고 주장을 한 거다라고 이제 남현희 씨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현희 씨는 뭐 중간에 성전환을 하고 그런 어떤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믿었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이 뭐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거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힘든 결정을 했을 거니까 자기가 뭐 존중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런 식으로 어떤 사기 범죄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좀 이제 끌려가는 그 상황이 되면 자꾸 이제 하나의 거짓말을 갖다 믿기 시작하면 자꾸 이제 그 다음 것도 이제 믿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인가요? 뭐 가스라이팅 같이 어떤 권력 관계의 상황 이건 아니지만 맨 처음에 하는 거짓말을 자기가 이제 인정하고 믿어주면 이 마음속의 그 문턱이 좀 낮아진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사기를 갖다가 치는 걸 만약에 이제 잘못이라고 하면 자기가 처음에 했던 그 결정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라는 이걸 갖다가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자꾸 이제 그 사람의 거짓말을 갖다 받아주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현희 씨도 SNS를 통해서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지만 전청조 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남현희 씨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반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실까요? 전청조 씨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다 얘기하면 남현희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쓰레기가 된다. 처음부터 내가 여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했고요. 남현희에게 1원 한 장 받은 적이 없다. 남 씨 여동생에게 용돈 500만 원씩을 줬고 어머님 생활비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청조의 돈이 남현희에게 이렇게 흘러들어간 여러 정황 그리고 받은 물품 이런 것들이 이번 사기 사건의 공범 여부를 확정하는 데 어떤 좀 증거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분명히 이제 남현희 씨에게는 좀 불리한 그런 어떤 증거 자료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기범들이 흔히 하는 게 뭐 3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호의를 제공합니다.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비싼 뭐 식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가지고 호감을 갖다가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들을 발휘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이라든지 재력을 과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이제 세 번째는 인맥을 또 이제 과시를 해가지고 일반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 같이 있는 사진이나 아니면 식사하는 뭐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걸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경호원들을 옆에 여러 명을 두고 자기를 경호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재력을 과시하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를 믿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효과를 노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호의를 제공하면서 이제 돈을 주고 그런 걸 갖다가 남현희 씨에게만 준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 피해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호의를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심리적인 거부감이 줄어들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고 그것만 갖고는 공범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게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것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건 다른데 실제로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사기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언제 인식을 했는가, 언제 인지한 시점이 언젠가,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이제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같이 계획을 한 사전에 이제 준비를 한 그런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가담을 한 적극성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 가지고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뭐 대질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조사에서 전청조 씨와 남현희 씨의 주장이 어떻게 좀 상충되는지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전청조 씨의 또 다른 사기 행각도 또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또 여자 전청조로 임신 사기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박정현 기자의 취재 내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각종 사기 의혹이 불거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전청조 씨. YTN 취재 결과 이미 전 씨는 지난해 말 또 다른 임신 사기를 벌여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전 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소개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전 씨가 사실상 연인처럼 지내던 남성에게 갑자기 임신을 했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신은 승마 선수로 임신이 들통나면 출전이 불가하다면서 위약금 등 3억여 원을 소속회사에 물어줘야 한다고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남자가 아닌 여자로 이른바 임신 사기에 나선 겁니다. 이어 자신이 돈의 일부는 마련을 했으니 책임이 있는 상대 남성에게 나머지 1억 5천만 원을 보태라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전 씨의 말에 속은 상대 남성은 2차례에 걸쳐 7천여만 원을 건넸습니다. 당시 전 씨는 다른 사기 범행이 적발돼 집행 유예 기간이었지만 성별을 넘나드는 대담한 사기 행각은 계속됐습니다. 불과 석 달 뒤인 지난 1월에는 자신이 남성이라며 남현희 씨에게 접근했고 남 씨에게도 임신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남 씨 측은 전 씨가 임신 사실을 믿도록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준비하고 명품 브랜드 아기 신발까지 선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 씨는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등 현재까지 20여 건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전 씨의 구속기간이 임박한 만큼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검찰에 넘긴 뒤 남은 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장현입니다. 남현희 씨에 접근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자 전청조로 임신 사기를 펼쳤다는 건데 교수님도 많은 사건 보셨을 텐데 네네. 이렇게 성별 바꿔가면서 하는 사기는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예외적인 예. 사건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남성과 여성을 오가면서 피해자들을 물색하고 실제로 이제 돈을 요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물게 발생하는 그런 예.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녀 성별을 뭐 구분하는 뭐 그런 것들은 여러 신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뭐 피해자들이 이제 속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굉장히 뭐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들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그런 범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승마한다고 네네. 그렇더라고요. 뭐 승마나 펜싱이나 이런 스포츠 종목을 택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의도적으로 이러한 종목을 선택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펜싱이라도 승마 같은 경우는 뭐 일반인들, 뭐 중산층이 실제로 뭐 배우고 이르기 쉽지 않고요. 사실 뭐 대한민국이 굉장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의 그 취미생활, 레저용 뭐 이런 걸로 이제 배우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단 피해자를 물색하는데 그 대상들이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뭐 펜싱이나 승마를 그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배워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학부모다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자기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예. 만약에 이제 사기 범죄를 저지른다면 상당히 높은 그 액수의 금액을 자기가 편취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타깃을 좀 구체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지금 전청조 사기 행각을 보니까 상습범이잖아요. 네네. 이거 처벌에서는 어떻게 좀 적용이 될까요? 지금 현재 그 뭐 사기 범죄를 갖다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사기 범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결혼 을 갖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 빙자한 사기도 있고 예. 뭐 임신 사기도 있고 뭐 투자 사기 그리고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여러 컨설팅 뭐 이런 거 대가로 이제 과도한 액수를 요구하는 이런 여러 죄목들이 지금 병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중 처벌이 되고 그냥 일반적인 경제 범죄 중에서도 예. 피해 액수가 이제 5억이 넘는다 그러면 상당히 중대한 예. 그런 어떤 경제범죄 사범으로 보는데 지금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지금 26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무거운 처벌이 예상이 됩니다. 예. 남현희 씨가 진짜 순수한 피해자인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게 앞으로 이제 경찰의 또 과제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